안녕하세요, 잼테크스튜디오의 잼입니다. 최근 애플에서 M3 최신 칩셋을 발표했습니다.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지만 사실 소비자들은 이게 마냥 반가운 일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점점 더 라인업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맥북 종류만 해도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두 가지가 있고 여기서 또 사이즈별로 나눠지게 됩니다. 게다가 칩셋이 이제 M1, M2, M3로 나뉘어지고 또 여기서도 세분화가 되어서 뭐 M2 프로, M2 맥스, M2 울트라, M3 프로 이런 식으로 더 복잡해집니다.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맥미니, 맥스튜디오 같이 이미 출시한 이 맥 시리즈를 다 한 번씩 사용해보고 이 맥북에만 거의 한 2천만원 이상 투자해본 사람으로서 자꾸자꾸 구매하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용도, 두 번째는 칩셋, 세 번째는 CTO. 자, 여기 세 가지만 고려해준다면 어떤 맥북을 사든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맥북 구매 예정이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도움이 될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용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구매할 때 내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구매하게 된다면은 쓴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당근으로 팔아버리거나 당근 판 돈은 다시 다른 맥북을 구매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얼마나 낭비가 많아요. 만약 내가 워드, 엑셀, PPT, 한글 같은 문서 작업을 위주로 하고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 동영상 시청을 많이 한다, 혹은 포토샵으로 간단한 이미지 편집을 한다거나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으로 간단하게 동영상 편집을 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맥북 에어를 고르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프로를 사면 오히려 성능 낭비가 되어서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디자인, 영상, 음악계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한다, 혹은 그걸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 라고 하는 분들, 아니면 내가 예산이 정말 넉넉해서 비싼 노트북을 사도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맥북 프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맥북 뭐 공인인증서 안 된다고 하고 한글 안 된다고 하고 불편한 게 굉장히 많다던데 이거 구매도 괜찮은 건가? 라고 고민이 될 수 있어요. 자, 현 시점 기준으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공인인증서가 윈도우에서만 됐다면 이제는 맥북에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 같이 맥북에서도 쓸 수 있는 인증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또한 한글 같은 경우에도 한컴 독스라고 해서 맥 유저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활용 범위 내에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종을 선택해 줬다면 이제 화면 크기를 선택해야겠죠. 화면 크기,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휴대성이 중요한 분들은 화면 사이즈가 작은 맥북 에어 13, 맥북 프로 14인치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휴대성에 상관없이 큰 화면을 원한다 라고 하는 분들은 맥북 에어 15, 맥북 프로 16인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많은 게 해결되죠. 그런데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바로 칩셋이 되겠습니다. 이 칩셋도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칩셋은 사람으로 치면 뇌 같은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연산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컴퓨터의 다양한 기능들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으면 좋을수록 성능도 빨라지고 더 쾌적해집니다. 자, 칩셋 종류로는 M1, M2, M3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들으니까 슬슬 머리가 아파지려고 하죠. 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여기서 M2와 M3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현 시점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맥북 에어는 M2 라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M3가 출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맥북 에어 선택하는 분들은 이 M2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프로를 선택하는 분들은 또 간단한 게 M3밖에 없어요. 공식 사이트에서 M2 라인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맥북 프로를 선택하는 분들은 M3가 선택지가 되는데, 자, 이 프로를 선택하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반 M3 모델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이미지 편집 작업을 한다거나 아직 학생이라서 로직,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같은 이런 작업용 프로그램을 배우는 단계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M3 프로 칩셋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전문가급이다, 혹은 고사양 그래픽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M3 맥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에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에어는 제가 M2를 선택하면 된다고 하는데 추후에 M3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도 내가 M2를 선택해야 되나요? 저는 M2를 구매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사무작업, 동영상 시청, 아니면 뭐 인터넷 쇼핑, 카톡 이런 것들은 M2로 하나 M3로 하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M1에서 거의 정점을 찍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 시점 맥북 에어를 구매하는 분들은
분들은 M2를 구매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를 선택하는 분들은 M3, M3 프로, M3 맥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얘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일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코어들이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M3만 해도 M1보다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작업 내에서는 이 M3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음악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M3 프로, M3 맥스 라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M1은 별로인가요? M1 되게 가격 싸던데 이거 사면 손해인가요? M1도 여전히 좋은 칩셋은 맞긴 해요. 하지만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게 얘가 벌써 출시된 지 3년이 지난 9모델이에요. 그래서 내가 1년, 2년 이렇게 짧게 사용할 것만 상관이 없지만 그것보다 더 오래 사용하길 원한다 라고 한다면은 이 성능이 좀 비약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간 내에는 가성비가 괜찮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는 M1을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은 모델 선택하고 크기 선택하고 칩셋 선택하면은 사실 여기서 바로 구매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내가 구매하려는 이 맥북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바로 CTO가 되겠습니다. 자, 맥북에는 CTO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Configure to Order라고 해서 한국말로 하면은 주문 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니즈에 맞게끔 부품 하나하나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바로 이 주문 제작이 될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CTO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TO에 들어가서 단 한 개라도 업그레이드 하는 순간 가격이 기본 수십만 원씩 뻥뻥 뛰어요. 진짜 최고 옵션으로 하면은 차 한 대 값이 될 수도 있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고사양 작업을 하는 분들에게만 이 CTO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CTO를 할 수 있는 거는 칩셋, 메모리, SSD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칩셋 저는 절대 업그레이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M2 맥스를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일단 성능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시내 배치 같은 것을 통해서 테스트했을 때도 굉장히 미미한 차이를 보여줬고 실제로 제가 체감했을 때 있는 성능 차이도 거의 뭐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서 야, 이 정도면 내가 이 가격을 투자한 게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절대로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 그 정도의 성능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칩셋 업그레이드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그 예산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램이나 SSD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훨씬 더 탁월한 선택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작업 위주로 한다면은 이제 8기가도 괜찮겠지만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하기 원한다.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뭐 파이널 컷 같은 좀 더 사양이 높은 프로그램도 사용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16기가까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난 좀 더 전문적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냥 간단한 동영상 편집이 아니라 4K 동영상 편집을 하고 3D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굉장히 헤비한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램을 32기가 이상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32기가 그리고 진짜 예산이 많은 분들은 64기가까지만 추천드립니다. 그 이상 가면 좋긴 한데 이 가격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뻥뻥 뛰어요. 그냥 가장 가성비가 좋게 생각하려면은 최대 32기가까지가 아닌가 싶거든요. 자,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256과 512가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웬만하면 상관이 없지만 난 좀 더 큰 용량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최대 1테라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SSD 역시 1테라 이상이 넘어가는 순간 가격이 엄청나게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이제 마지노선이 1테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용도에 따라서 모델을 선택해 주면 된다. 워드, 엑셀, PPT, 한글 같은 문서 작업 위주로 한다. 아니면 OTT 서비스를 이용해서 동영상 시청을 위주로 한다. 혹은 간단한 이미지 편집, 동영상 편집 정도만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맥북 에어를 고르시면 되겠고요. 디자인, 음악, 영상계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한다. 혹은 이걸 배우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 아니면 내가 예산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맥북 프로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나는 휴대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맥북 에어 13, 맥북 프로 14, 나는 화면 크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맥북 에어 15, 맥북 프로 16인치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칩셋을 선택하면 되겠는데 맥북 에어를 선택하는 분들은 M2밖에 없습니다. 만약 M3가 나왔다, 이때에도 M2를 구매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M2가 단종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M3를 구매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를
C2를 선택한 분들 중에서 가성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M3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자, 조금 더 전문적인 포토샵, 일러스트, 이미지 작업을 한다. 아니면 나는 지금 학생이라 로직이나 파이널 컷, 프리미어 프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부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M3 프로 라인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전문 직종에 있다. 이걸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제 M3 맥스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CTO를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분들은 CTO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원하는 분들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CTO는 칩셋, 메모리, SSD 세 가지만 가능한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칩셋은 절대 업그레이드 하지 말라. 가성비가 워낙 안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기가 내에서도 충분하겠지만 조금 더 쾌적하게 사용하고 싶다면은 16기가까지 업그레이드하고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은 32기가까지 추천을 한다. 내 예산이 넉넉하면 그 이상도 괜찮지만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그 다음 SSD는 여러분들의 취향껏 선택하면 되겠는데 최대 1테라까지가 가장 가성비가 좋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역시 가격이 아주 비싸진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기준 내에서 맥북을 고르게 된다면 어떤 맥북을 구매하셔도 진짜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에는 이 맥북이 가격이 비싸고 감성 아이템이다 라고는 했는데 이제 M 시리즈가 출시된 이후로는 이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좋은 노트북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된다면은 가격 낭비, 성능 낭비 하나도 없이 최고의 가성비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맥북 구매 예정이셨던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